네. 자, 지난번에 유한양행에서 인수를 한다는 건에 재료가 흘러나왔지만은 그거는 이제 부인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기업에서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못한다고 꼭 볼 수만은 없어요. 그만큼 이어플로우의 기술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예, 아마도 이 제약바이오 쪽의 대기업에서는 눈독을 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어플로우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은 역시 그 M&A 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죠, 지금. 물론 지금 최대 주주는 김재진 대표로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메드트로닉 그 M&A 건의 재료가 불거졌듯이 국내 기업에 의한 그런 건의 M&A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예전에 제가 이어플로우 방송을 드릴 때 외국 쪽에서 이 인슐린 펌프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네, 그쪽에서 어떤 M&A 건, 이런 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업 플로우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매집주를 하나 참고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업 플로우를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그 유한양행 건 재료 이후에 나온 재료가 뭐가 나왔습니까? 예전에 유한양행 이어플로우의 SI 투자나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허튼 소리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쪽이나 이어플로우 쪽에서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어플로우가 메드트로닉과의 그 매각건이 실패한 이후에는 결국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또는 해외 쪽에 인슐렛 유사 관련 기업하고 역시 M&A 건의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플로우가 살아날 수 있는 거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현재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그 주총 소집 결의가 지난 3월 27일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회의 목적상, 의안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주목할 것은 대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라는 의안이 있잖아요. 대개 여기서 무슨 어떤 증자를 위한 어떤 정관의 변경을 한다든가 기타 이어플로우가 살아날 수 있는 건과 관련된 정관이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총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건의 재료가 좀 있었던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이어플로우는 물론 실적 발표를 이미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자본 총계 대비해서 순손실률 이것이 현재 무슨 그 거래 정지 당하거나 관리 종목으로 간다든가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605억 정도 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손실은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자본 총계 대비해서 단기 순손실률,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2년 연속 50% 이상이 그래야 관리 종목으로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하실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자꾸 이런 그 대형 손실이 나게 되면 자본 총계, 말하자면 이제 회사의 재산을 자꾸 까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덜 나오게 되면은 자금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금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유동금융자산하고 현금성 자산 해서 한 700억 정도는 일단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은 괜찮은데
당장은. 나중에 이제 매출이 좀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자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전부 그 현재 이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유한양행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제가 그 덱스컴이라는 기업, 해외 쪽의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덱스컴은 인슐렛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에요. 매드트로닉이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덱스컴, 이런 쪽들이 좀 등장이 되면서 이쪽에 M&A 건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건에 대한 표면적인 얘기가 없지만 제가 일전에 그 덱스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쪽의 그 기업들이 이어플로우의 M&A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덱스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네덜란드 쪽의 그 기업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네덜란드 쪽의 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건에 대한 재료만 좀 나온다면은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덱스컴이나 네덜란드 쪽, 이쪽 기업, 이거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많이 살펴볼 거고요. 요건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매드트로닉 측이 이어플로우를 인수하려고 하는 대금은 사실 거의 그 1조 근처죠. 7억 3,800만 달러였으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M&A 건에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좀 아쉽게도 외인들이 한 105만 주 정도 대량 매도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살금살금 올렸다가 물량 때리고 올렸다 물량 때리고 막 이런 패턴이 혹시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외인 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나타나 있듯이 한 17% 정도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분이라고 한다면은 말이죠, 외인들도 그냥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주가를 올리는 과정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본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어플로우는 이번에 유한양행 건의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쪽에 한 2개 기업, 이런 쪽도 인슐린 펌프 쪽과 연관이 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얘기만 나오면 이어플로우 주가는 엄청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 이 감사 보고서상에서 확인할 것도 있죠. 이어플로우의 실적은 이어플로우 측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를 회계법인에게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죠. 그게 진짜 재무제표입니다. 요건도 제가 빠르게 살펴서 재료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고 판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M&A 정보, 또 뭐 감사 보고서 건이라든가 뭐 이런 건에 대한 빠른 소식,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지인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건 이어플로우와 관련해서도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료 정보 건이나 또는 뭐 증권사 보고서 정보, 또 해외 외신들 많이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궁금한 걸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